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삭발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조금 전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는데 야당 대표의 삭발투쟁은 처음입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는데 오늘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조국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일 좀 하라는 게 민심이다라고 삭발식을 규탄했고, 정의당은 삭발한 김에 입대 선언이라도 하지 그랬느냐라면서 군대에 가지 않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비꼬았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단식, 삭발, 국회의원직 사퇴. 충정은 이해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오늘 황교안 대표의 삭발 모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살리자 자유 대한민국. 저는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오늘 황교안 대표님 이제 삭발하시려고 공식 발표하셨는데 이제 이런 방침에 대해서 좀 대표님 어떻게 보시고 대표님도 어떻게 참여하시게 계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항의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당대표께서 결단하신 것이고요. 그러한 우리의 투쟁의 그런 비장함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쟁에 이름을 붙인 삭발은 부조리에 맞서 분투하다. 그 뜻을 못다 이룬 사람들이 끝내 선택하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예고한 삭발은 그저 정쟁을 위한 혹은 그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삭발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는 국회라는 그 공간에서 일하고 투쟁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미 합의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첫 일정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외투쟁과 단식, 삭발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쓴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장외투쟁과 단식, 이제 삭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정쟁을 반길 국민은 없습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까지 들어봤는데 야당 대표의 삭발을 지켜보는 모습 착잡합니다. 박종희 의원부터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예, 추석 명절 민심은 역시 이제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온통 조국 화제가 됐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의 투쟁이 과연 효율적이었냐 하는 비판도 있고 또 여야를 떠나서 중간층이 지금 38.5%로 좀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가 않다. 강경 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내로 들어가서 정책적으로 싸울 것이냐. 그런데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삭발을 택하고 이 장외 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 하는 의지를 이제 드러낸 것이죠. 백척간두 진일보 정말 이 벼랑 끝까지 몰려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런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꼈다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삭발로 이제 앞으로의 그 투쟁 방향이라든가 또 본인이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결기를 삭발로다가 표현하라고 봅니다. 정일함 교수는 야당 대표의 삭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앵커께서 처음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착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먼저 그 배경을 얘기하기 전에 제1야당 대표의 삭발 투쟁 사실은 좀 뭔가 절박하고 진정성을 호소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좀 우리 정치가 좀 덜 삭막해지고 덜 희화됐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여당이든 또 다른 야당의 논평도 조금은 좀 톤다운해서 예.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저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평가하는 정도였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또 지나치게 희화화시키거나 네. 폄하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황교안 대표가 여러 이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또 민심을 나름대로 확인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50% 이상에 달하는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소위 추석 이후에도 어떻게 야당이 이 문제를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끌면서 지지를 더 넓혀갈 거냐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삭발투쟁이라고 하는 방식이 맞는 방식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미 무당파층이 40% 가까이 지금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미 이른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진영 간의 대결은 결집할 대로 결집했습니다. 그러면 무당파층을 겨냥한 이를테면 투쟁 전술이 좀 구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이를테면 이번 삭발을 통해서 뭐 투쟁성이라든가 선명성 또 제1야당 대표로서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에서 한다는 건 청와대 앞이죠. 예. 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의 어떤 대립각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뭐 상징성 또 뭐 당내 리더십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뭐 효과를 고려했겠지만 과연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우리 국민들 특히 무당파층 중도성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 지금의 임명 반대 투쟁을 더 효과적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이른바 정치력 리더십 그것은 뭐 원내일 수 있고 원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예.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여줘야 할 걸 보여주지 못하고 좀 어찌 보면 시대착오적인 또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운 그런 투쟁 전술인 것 같아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애국가까지 틀어놓고 삭발을 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모습. 어떤 강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늘 현장에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마치고 강기정 수석을 불러서 삭발과 관련해서 염려와 걱정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강기정 수석이 김도읍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로 직접 가서 황교안 대표를 만나 대통령 뜻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지만 만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고요. 그러면 분수대로 직접 가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지는 못했고 분수대 앞으로 가서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의 염려와 걱정의 말을 전달했고 또 삭발을 제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전달했지만 결국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습니다. 최수영 교수, 청와대에서도 이런 삭발을 하는 소식을 듣고 영 마음이 무거웠겠죠. 이제 이렇게 가면 더 멀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 뭐 국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것은 협치와 협력의 대상이지 결코 배척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그 염려를 전달했겠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뭐 지금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육참골단. 그러니까 내 살을 내어주고 상대 뼈를 끊겠다라는 저는 그 비장한 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1야당의 삭발이라는 것은 사상 초유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또 정말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뭐 의원직 사퇴라든가 그다음에 단식 삭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뭐 박지원 의원께 말씀하셨지만 오죽하면 야당 대표가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사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정말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었던 이 근원은 무엇이냐? 저는 사실 이번 추석 민심을 통해서 분노의 에너지가 확인이 된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럼 과연 그런 민심의 쓰나미로 몰고 가기 위한 결정적인 어떤 전기가 마련돼야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선택지가 많지도 않고 그런 도구가 많지도 않은 상황. 물론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투쟁해라.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서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책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감성과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정치권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다른 영역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황 대표가 굉장히 고민한 끝에 이걸 선택했다고 보고 사실 황교안 대표가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삭발이라는 건 본인한테 정말 엄청난 사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 정말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사람 한 인생의 궤적으로 봤을 때 저 선택은 정말 저는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보고요. 사람들은 왜 처음에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뭐 군대 가는 거냐 뭐 이렇게 조롱조롱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아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40% 무당층의 지지로 끌고 갈 것인가는 앞으로 전술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정치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는 삭발은 저는 육참 골단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여성 의원 2명이 먼저 삭발을 했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릴레이 삭발을 할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삭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구태스럽지 않나. 방식이 조금 세련됐으면 좋겠다. 결국 삭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가에서는 세속적 번뇌를 단절하겠다라는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세속적 번뇌를 단절하기 위해서 삭발한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삭발의 의미가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성 의원이 삭발을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차라리 삭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처럼 구치소에서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바로 오늘 이런 날짜를 택해서 하는 것이 또 과연 왜 날짜를 이렇게 택했는지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게끔 또 좀 정말로 그 삭발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삭발이 이제는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 삭발의 의미가 그렇게까지 아주 진중하고 아주 엄중하고 아주 무거운 그런 결의의 모습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삭발로 인해서 뭐 한국당이나 야당이나 많은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삭발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릴레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상징적인 것들보다도 실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아까 무당층으로 다 이동했고 한국당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원내 지도부들이 도대체 뭘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뭔가 좀 답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삭발을 했다고 해서 지금 중간에 떠 있는 그런 무당층들 혹은 한국당에도 가지 않고 뭐 민주당에도 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마음을 돌려서 한국당을 지지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 보여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우 중하게 생각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는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삭발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개화기 때 단발령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 기억이 있어서 더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정치인들이 항거하는 뜻으로 삭발하는 것은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가 있고 지역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적 가치 아닙니까? 지금 정치인의 삭발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는 사실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유교적 전통이 있는 사람 속에서 그렇다고 자기의 예전에 최익현 선생입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단발령에 대해서 내 목은 자른지언정 내 머리를 자르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신체 발부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은 효의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효의 기본이란 그 가치에 벗어나서조차도 자기의 어떤 의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옛날 가치고 구태의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정치인으로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그것 이외에 뭐가 있죠? 실제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일본 사람들처럼 광장에서 정말 칼을 들고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결국 그와 같은 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상징적인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한 다음에 한참 늦었다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저는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자마자 이 한국당은 어딜 갔습니까? 바로 동작동 국민묘지를 갔습니다. 그때 했는 것이 이른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그 부분을 항의를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금 늦었지만 민심을 확인한 다음에 오늘 장소는 청와대 앞, 시간은 사람들이 퇴근하기 전인 5시. 한마디로 장소적으로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호소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을 통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례를 봤을 때 1975년에 무리관 목사의 동생인 문동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머리를 깎음으로써 정권에 항의했던 적이 있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몸으로 항의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도 그렇게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화하고 그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사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했지만 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의당이 쉽게 말하면은 조국을 내주고 배지를 추가적으로 받기 위한 야합을 했다는 점에서 더불어 야합당이라고 비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과연 정의당이 한국당을 이런 식으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강력한 정권에 대한 돌직구를 날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예, 갑자기 이 뉴스와이드가 처음 시작할 때 자막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남다른 짓은 유쾌한 토론인데 오늘 유쾌한 토론하기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다들 진중하신데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토픽감 이벤트 연출보다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계열의 이 대표들이 단식이나 이제 삭발은 처음인데 2016년에 이정현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온 국민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또 수많은 조롱이 달린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앞뒤 맥락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의 기습적인 삭발은 정말 왜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너무 모호합니다. 아예 우리 자막에도 지금 내부용이냐 외부용이냐라고 하는 저는 제 자막이 달리는데 내부용인가? 저 문제로 외부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산수도 못하나? 그리고 계산도 못하나? 전국을 제대로 못 보나? 라고 비판을 받을 텐데 내부용이라고 문제를 탁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한교안 당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장애투쟁 아니면 또 장애투쟁, 또 장애투쟁 아니면 이제 삭발까지 가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뭐지? 이러한 의구심만 던져주는 저러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다. 예. 이 이유는 뭘까? 실력을 키워서 한교안 대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도대체 뭡니까? 장애투쟁 삭발밖에 없잖아요. 정책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식 또 삭발, 의원직 사퇴 이것 별로 할 일이 아니다.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면서 삭발은 또 머리 자라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삭발을 하는 모습 국민들이 보기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데요.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하게 된 배경, 박정희 의원 아까 투쟁의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와중에도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심이 그대로 자유한국당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그런 데서 오는 뭐라고 그럴까요? 조급함 또 답답함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눈높이로 본다면은 조국 같은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역대 여러 가지 의혹의 종합 세트 같은 이런 부분을 임명을 강행하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무식한 귀신한테는 부적도 안 통한다고 그 여러 가지 뭐 저항도 하고 항의도 하고 청문회 가지고 줄다리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임명을 하게 되니까 그 임명하는 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더 이상 투쟁의 방법이 어떤 거라고는 머리를 깎는 수밖에 없다 하는 삭발로 갔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든 야든 임명을 강행한 쪽이나 또 임명을 반대하는 쪽이나 그렇게 뭐 정치인들이 도덕적인 집단이라거나 국민 민생을 챙기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안 된다 하니까 중도층이 이제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제 임시국회 때 이제 정기국회에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무대의 장이 있는데 이것을 야당에서는 포기할 수는 없고 그 무대도 이용하면서 다만 조국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퇴진 투쟁을 하겠다는 어떤 결기가 이제 삭발로 나타난 것이고 그다음에 원내에 병행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서 중도층이 좀 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가 조금 빠진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당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장관 임명이라든가. 근데 그게 이제 한국당의 정치력 부재 또 탄핵 이후에 당이 정리가 안 돼서 보수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노빌리스 오브리레지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안보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싸우고 이뤄내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들이 한국당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은 많이 하고 분명히 반사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 표는 안 오고 그렇다고 해서 삭발한다고 그게 지지가 오겠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왜 이른바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층, 이른바 지금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어떤 여론, 그 사람들이 지금 갈구하고 있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은 제1야당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것에 답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첫 번째로는 이를테면 반조국 뭐 파면 연대라고 하자고요. 이 임명 반대. 소위 지금 제1야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연대의 틀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근데 벌써 가장 우호적이었다고 하는 바른미래당조차 이게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이 연결되니까 발을 쭉 빼버리잖아요. 또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임명에는 반대할지언정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데서 보여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투쟁의 동력을 뭔가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정치력이 저는 부재한 측면도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강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으로 갈 만한 어떤 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요인을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낮은 비호감도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른바 과거 세력, 국정농단 세력, 부패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이유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과 소위 이른바 중도층이 과연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만큼 대놓고 지지할 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어진 과제는 바로 이른바 보수 정당의 혁신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갖춰야 될 포지티브한 것은 없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문재인 투쟁으로 일관한다? 그러면 저는 중도층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른바 반조국 투쟁을 어떻게 보수 통합 또는 연대로 끌고 가느냐.
또는 두 번째 보수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예. 세 번째 소위 이른바 국정농단 세력, 박근혜 친박 세력과의 어떤 단절, 절연,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병행할 때만이 소위 반대 여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왜 자유한국당이 그 지지를 흡수하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진환 교수가 지금 상황에서 한교안 대표가 삭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뭔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길이 없어요. 자, 자식 문제만 이야기해 봅시다. 조국 장관의 딸의 문제가 이제 이번에 불거졌는데 순차적으로 그동안에 한교안 당대표 아들의 입사 의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입시 의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입사 의혹,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플러스 음주운전 운전자 바꾸치기 의혹,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실제 삭발을 통해서 20대, 30대들에게 어필을 하겠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들 또는 딸,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가 오히려 민주당보다 훨씬 더 크게 다양하게 퍼져 있고 그게 적폐로 쌓여 있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국 딸만을 향해서 조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하면 이 문제들은 다 없어집니까? 해결됩니까? 해결됐습니까? 20대가 받아들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최수영 교수,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더 잘하냐 그 싸움이 아니고 누가 더 잘못하냐 이런 싸움으로 변질된 그런 형국인데 이런 것은 무슨 속담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이건 양패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하는데 저는 이 사실 뭐 이게 뭐 겨묻은 죄가 무슨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 갔다 와서 하는 게 자제각각이 지금 추석 민심을 보았다고 하는 지금 이 각 당의 지금 오늘 아침에 회의를 보면은 민주당은 민생의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자유한국당은 가서 보니까 정말 국민이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보고 싶은 국민만 저는 본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60% 이상이 이 조국 장관의 의혹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수사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각자가 보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저는 이게 사실 저는 확증 편향에서 빨리 벗어나야 정치가 제자리를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서로가 이렇게 대척점에서만 서 있을 때는 정말 서로가 지적해야 될 것만 보는 것이 서로 같이 공유해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뭐 사실 정기국회가 저는 더 큰 파행으로 가서 더 많은 실망을 주지 않을까.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삭발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원만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내일부터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기로 한 일정 일단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는 일단 국회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와중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자유한국당 지도부 비난하고 나섰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저는 참 제가 속한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접었다. 이 사람들은 점잖아서 투쟁을 못한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투쟁을 하지 못한다. 지은 죄가 많아서 제대로 투쟁을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SNS를 통해서 질타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모두 야당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야 할 때가 아닌가. 저들은 온갖 수단을 다 쓸 겁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도를 통해서도 압박할 겁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다른 것이 아니다.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했으니 문희상 의장부터 조사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밖에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원내대표 사퇴 촉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대표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정당이란 것이 늘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네네. 이것을 뭐 부끄러운 내부의 어떤 갈등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내부 총질이 아니다. 예, 내부 총질이 예. 아니고 건강하게 이 당의 생태계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일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방금 주호영 의원 인터뷰 듣는데 많이 듣는 목소리가 나오네. 노영희 변호사 인터뷰할 때 어떤 입장을 밝히던가요?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이시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말은 생산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것 같고요. 예.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다거나 분열이 있다거나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는데 예. 일단은 건강한 그리고 긍정적인 상호 간에 좀 잘 돼보려고 하는 비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심각하게 생각한다거나 이거를 문제시 삼는다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의 일부분을 또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지금 보였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 안 하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센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박정현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여의도에 정치 고수하면 박지원하고 본인 두 명이라고 이렇게 본인 자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훈수를 한다고 이제 했고 또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대처하는 걸 보면은 답답하겠죠.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그런데 이렇게 SNS에 와서 싸우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라고 하니까 또 초선 의원이 또 뭐라고 또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좋은데 사실 또 이 홍준표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사이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예. 원래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아서 이제 뭐 나경원 대표 상가에 뭐 안 와서 서운했다느니 뭐 이런 설전도 좀 있었고 그런데 전직 대표라면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 원로로서 또 어떤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고 후배에게 또 훈수를 두는 것도 좋은 모습인데 저렇게 SNS에 나와서 전쟁 중에 전쟁에 실패한 장수는 목을 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언어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벌써사나운 모습인데요. 예. 어쨌든 지금 뭐 당내에서 한국당의 노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의원들의 자질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박근혜 탄핵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여태까지 예, 온 예.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피로도라든가 염증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시끄러울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번부터 만약에 조국 장관 임명하면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럴 만도 한데 이번에 장관 임명된 이후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도부에 대한 어떤 책임론은 나오지 않습니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청문회 일정을 가지고 이제 좀 오락가락했죠. 일정도 이제 이틀에서 하루로 이제 줄었고 또 증인 채택에 대한 부분도 많이 놓쳤고 그리고 청문회를 그랬으면은 거부를 하고 어떤 조국 임명에 대한 당위성을 주지 말았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패스트트랙에서 의원들 55명이 지금 전부 입건이 된 상태에서 의원들의 발이 또 묶여져 있고 또 정의당과 이 여권 공조는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데 야권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또 처음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뭐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여야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엉켜 있어서 지도력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는 의원들이나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장외투쟁을 많이 해서 어떤 피로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홍준표 전 대표 지금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카콜라. 참 예. 표현은 항상 재미있고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결국 선합심 후비판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하고 예외적인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 내지는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한들 어떤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하면은 거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그 노 변호사님 그 방송하는 것을 제가 조영 그 의원이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예.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좀 쓴소리 하지만 그것이 꼭 반드시 낙마해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